용도지역의 지정요건에 대해서 다수 조항이 있습니다. 취락지구로 개발진흥지구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토지개발 가이드 이승우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이번 영상은 주거용지를 개발할 때 주로 적용하는 개발 방식인 도시개발사업과 주거용 지구단위 계획의 용도지역 지정요건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주거용지 개발을 검토하실 때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거용지의 개발 방식별 용도지역의 지정요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사업인데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도시지역 중에서도 주거, 상업, 자연녹지 지역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구역 지정이 가능하고요. 공업지역은 30,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생산녹지 지역은 단독으로 구역 지정이 불가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4가지 용도 지역과 묶어서 그 비율이 30% 이하일 경우에만 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생산 녹지 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하만 포함해서 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비도시 지역은 관리 지역과 농림 지역에서 구역 지정 제한이 가능한데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법에서도 완화해주는 다수 조항이 있습니다. 중요한 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두 번째로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세 번째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산녹지 지역은 단독으로 구역 지정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산녹지 지역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러한 대상지는 구역으로 지정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용 지구단위 계획인데요. 계획관리지역이 100%인 경우에는 구역 지정 제한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면서 생산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이 혼재된 경우도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 보존관리지역은 구역 면적에 따라서 면적 비율이 차등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보존관리지역은 공원과 녹지로 계획을 하여야 합니다. 최소 지정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에서도 비도시 지역은 10만 제곱미터 이상, 주거용 지구단위 계획도 10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 지역과 차이가 나지 궁금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도시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서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주민들이 살기 위한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데서 개발을 하라는 취지가 있고, 또 하나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를 양산시키지 않겠다라는 국토 정책의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검토 사례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자연녹지 지역을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검토한 사례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은 아파트 개발이 불가합니다. 그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후에 아파트 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 아래 도면과 같이 검토한 사례입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고 있는 같이 근무하는 유주임이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해서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마다 좀 질문을 하려고 한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계획을 전공한 주임 1년차 유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요 케이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요? 자연녹지 지역은 아파트 용지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용도 지역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파트 용지로 개발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크게 4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적 이렇게 4개 용도 지역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준주거 지역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주상복합으로 개발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상업지역은 또 왜 안 되냐라고 하실 텐데, 상업지역은 주상복합으로 복합개발만 허용이 되는 거고 단독으로 공동주택이 개발되는 건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듯. 두 번째 케이스는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이 혼재가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을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검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생산녹지지역이 구역계 면적의 30% 이하라 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였고, 우측의 도면과 같이 공동주택용지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용도는 해당 녹지지역에서도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져서 부분적으로 녹지지역을 남겨두는 것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에도 질문이 있으시다고요? 이전 사례와 다르게 이번 사례는 일부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공동주택용지가 필요한 데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함으로써 기부 체납에 대한 비율을 낮추려고 하는 겁니다. 즉,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컨설팅을 한 거고, 일반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용도지역을 상향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듯 됩니다. 세 번째인데요,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가 되어 있으면서 개발진흥지구가 중복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상지의 특징이 아래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구역계가 좀 정형화되지를 않았다는 거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동상향을 검토를 하였고, 구역계를 정형화를 해서 검토 의견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도 궁금한 부분이 있다고요? 구역계 정형화를 하셨는데 구역계 정형화의 이점은 뭔지 궁금합니다. 인허가 관점에서 담당 관청의 부서에서 정형화에 대한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개발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하였는데,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야 돼요. 구역계가 부정형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또 정형화를 하지 않으면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되게 제약이 많습니다. 사업성과 연결이 될 수가 있고, 사업 시행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형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역계를 정형화할 때 정형화하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주요 지정물, 지형, 시설 결정이라든가 용도지역이라든가 구역계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고려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례의 대상지가 모두 공동주택 용지로 검토된 건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이 대상지 내에는 우측의 도면에 보시면 안에 이 부분이 선형 부분이 들어오고요. 공원녹지법에 의한 그 공원녹지도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시군의 주차장 조례에는 보면 그 사업 면적의 일정 그 비율 이상은 주차장을 확보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대상지 안쪽에 공원녹지라든가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상지 전체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검토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사례입니다. 생산녹지지역인데요. 생산녹지지역은 단독으로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인근에 역세권 개발을 하려는 생산녹지지역이었는데요. 대상지에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의뢰자한테 위치를 조정을 해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아우, 질문이 많으시네요. 네 번째 사례의 컨설팅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대상지는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완료가 되어 있고, 이후에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역지정 제안부터 구역지정 고시까지보다 다음 단계인 실시계획 인가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각종 영향평가도 거쳐야 되고 여러 필요한 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이제 없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초대를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이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